만약 중개 안 됐으면 어땠을까? 기회는 왔지만 못 잡았을 거야. 운이 와도 소용없었을 거야. 실력이 없으면 기회도 의미 없어. 공사 때 봤어. 큰 주문 들어왔는데 소화 못하는 가게 있어. 물량 감당이 안 돼. 품질 주지 못해. 그리고 망쳐 기회였는데 위기가 된 거야. 실력이 안 됐으니까. 현대 종합설계 일할 때도 그랬어. 설계 일. 갑자기 많이 들어올 때 있어. 타볼 때야. 그럴 때 실력 있는 팀은 소화해. 일정 맞추고 품질 유지. 실력 없는 팀은 무너져. 실수하고 지연되고. 그냥 운은 공평하게 와. 기회는 누구한테나 와. 그런데 잡는 사람 따로 있어. 왜 그럴까? 실력 차이야. 준비 차이야. 복싱 보면 알아. 상대가 빈틈 보여. 그게 기회야. 그런데 펀치 못 날리면 소용없어. 타이밍 놓쳐. 실력 있는 선수는 바로 쳐.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 근데 제철소 일할 때 기억나. 대형 수주 기회 왔어. 그런데 납기가 짧았어. 보통으로는 못 맞춰. 그때 생산 시스템 개선해뒀던 게 도움됐어. 내 근무 체계도 효율적으로 바꿔놨었어. 총력 다해서 했어. 낮게 맞췄어. 품질도 지켰어. 그게 가능했던 건 평소에 준비했기 때문이야. 실력 쌓아뒀기 때문이야. 기회 왔을 때 배우기 시작하면 되죠. 님이 실력이 있어야 해. 그래야 바로 잡아.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해상 보험 상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시장 변화 왔어. 새로운 수요 생겼어. 기회였어. 그런데 상품 개발 능력 없으면 못 잡아.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기획팀이 있었고 데이터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어. 빨리 상품 만들었어. 시장에 먼저 내놨어. 반응 좋았어. 운이 좋았던 거 맞아. 근데 실력 없었으면 그 운도 못 잡았을 거야. 건설 현장 보면 더 명확해. 날씨 좋은 날 많이 해야 해. 그게 뒤에야. 그런데 장비 고장 나 있고 인력 부족하면 못해. 실력되는 현장은 달라. 준비돼 있어. 날씨 좋으면 확 밀어붙여. 한번 직원들한테 말해. 기회만 기다리지 말라고. 실력 쌓으라고. 기회 왔을 때 못 잡으면 더 후회돼. 준비 안 된 채로 기회 맞으면 더 힘들어. 현대오토협의 IT 시스템 구축할 때도 비슷했어. 대형 프로젝트 기회 왔어. 시스템 복잡했어. 기술 수준 높아야 했어. 우리 개발자들 실력 됐어. 밤새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프로젝트 성공했어. 기회를 결과로 만든 거야.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했어. 실력 없었으면 기회만 놓치고 실력까지 잃었을 거야. 실력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 매일 조금씩 쌓여. 다 놓으면 기회 왔을 때 그게 준비야. 그게 실력이야. 운은 와. 분명히 와. 그런데 잡을 준비돼 있어야 해. 그 준비가 실력이야. 실력 없으면 운도 그냥 지나가. 실력 있으면 운을 성공으로 바꿔. 현대중공업대 한 척 수주했을 때 이야기야. 처음 받은 대형 선박 주문이었어. 주변에서 다들 말했어. 처음 하는데 큰 배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우연이었을까? 그 전에 뭘 했는지 생각해봐. 몇 년간 해외 조선소 다니며 배웠어. 자, 교육시켰어. 준비 투자했어. 도면 그리는 법부터 다 익혔어. 발주처에서 시철 왔을 때도 철저히 준비했어. 공장 깨끗이 정리하고 장비 점검하고 직원들 교육했어. 질문에 다 답할 수 있게 준비했어. 계약서 받던 날 누군가 나를 행운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지. 몇 년 준비한 결과라고. 그냥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쌓아온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길 가다가 돈 주운 게 행운이야. 그런데 사업에서 행운은 달라. 씨 뿌리고 물 주고 가꿔야 열매 맺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거야. 그때도 봤어. 딜성사 되면 다들 행운이라고 해. 그런데 그 딜성사 시키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 몇 달간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미팅하고 클라이언트 만나기 전에 상황 다 파악해. 니즈가 뭔지 문제가 뭔지 솔루션 준비해가. 그렇게 준비하니까 계약되는 거야.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추수해. 추수할 때 풍년 들었다고 하잖아. 그게 행운이야. 아니지. 1년 내내 농사 지은 결과지. 현대 백화점 매장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느 날 갑자기 손이 많아지는 게 아니야. 상품 구성 잘하고 직원 교육하고 매장 관리하고 그게 쌓여서 손님 오는 거야. 공사 현장도 그래. 무사고로 준공되면 행운이라고 해. 그런데 매일 전 점검하고 관리했으니까 사고 없는 거야. 우연이 아니야.
젊었을 때 일했던 회사 사장님 기억나? 잘 됐어. 다들 운 좋다고 했어. 근데 그분 새벽 5시에 출근했어. 밤늦게까지 일했어. 주말에도 현장 돌았어. 그게 몇 년이야. 그렇게 쌓은 게 결과로 나온 거야.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야. 쌓아온 노력이 터진 거야. 행운처럼 보이지만 필연이었어. 현대정보기술 시스템 개발을 할 때도 그랬어. 프로젝트 잘 끝나면 행운이라고 해. 그런데 코드 한 줄 한 줄 점검해서 테스트 수십 번 했어. 버그 찾고 최적화하고. 그래서 성공한 거야. 행운 바라는 사람 많아. 그런데 행운 만드는 사람은 저거 행운을 만드는 거야? 매일 조금씩 쌓는 거야. 그게 어느 순간 터져. 그걸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냥 복권 당첨 같은 건 진짜 우연이야. 그런데 사업의 성공은 달라. 관계 성공도 달라. 다 쌓아온 결과야.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야. 반대로 지스틱스 물류 시스템 효율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동선 연구하고 시스템 개선하고 직원 훈련하고 몇 년 걸렸어. 그게 쌓여서 지금 효율 나오는 거야. 행운은 준비된 사람한테만 의미 있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행운아도 못 써먹어. 쌓아온 게 있어야 행운도 활용할 수 있어. 매일 조금씩 쌓아.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그게 쌓이면 언젠가 터져. 그때 다들 행운이라고 할 거야. 이제 알잖아. 쌓아온 결과라는 거. 현대아산 사업 추진할 때였어.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나왔어. 모두들 조심스러워했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경제적으로 불확실하다고 검토하자. 그 회의만 계속했어. 그런데 나는 봤어. 지금 다니면 기회 없을 거라는 걸 더 기다리면 상황 바뀔 거라는 걸, 망설이면 다른 데서 먼저 할 거라는 걸 결정해서 바로 추진하기로 주변에서 말렸어. 너무 빠르다고, 더 검토해야 한다고. 그런데 기회는 기다려주잖아. 망설이는 순간 사라져. 추진했어. 좀 많았어. 그런데 했어. 금강산 관광 시작됐어. 만약 그때 망설였으면 어땠을까? 기회 놓쳤을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했을 거야.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해. 이것저것 따지고 망설이는 사람은 싫어해. 현대상선 선박 구매할 때도 그랬어. 그럼 배 하나 매물어 나왔어. 가격도 괜찮았어. 그런데 담당자가 망설였어.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일주일만 기다리겠다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했어. 이미 다른 회사가 계약했대. 그 배 지금 그 회사에서 돈 잘 벌고 있어. 우리가 망설인 사이에 기회 날아간 거야. 그 뒤로는 규칙 만들었어. 좋은 기회 보이면 24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이 망설이는 시간에 기회는 사라진다고. 그렇게 하니까 기회 많이 잡았어. 장사도 마찬가지야. 좋은 자리 나왔는데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없어져. 다른 사람이 바로 계약해. 부동산도 그래.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 망설이면 못 사. 현대건설 입찰할 때도 결단력 중요해. 입찰 조건 보고 할지 말지 빨리 정해. 망설이면 준비시간 부족해. 서류 엉성해져. 경쟁에서 밀려. 빨리 결정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야. 준비는 돼 있어야 해. 그런데 준비됐으면 빨리 움직여야 해. 그게 기회 잡는 방법이야. 현대카드 신상품 출시할 때 기억나. 시장조사 끝났어. 컨셉 잡혔어. 그런데 디자인팀이 망설였어. 조금 더 다듬겠다고, 더 좋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말했어. 완벽하게 만들려다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다고.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개선하자고. 그렇게 했어. 시장 반응 좋았어. 완벽 추구하다 기회 놓치는 사람 많아. 100점 만들려다 타이밍 놓쳐. 10점이라도 빨리 내놓는 게 나아. 시장에서 고치면 돼. 현대 엘리베이터 입찰 참여할 때도 그랬어. 조건 까다로웠어. 팀원들이 망설였어.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그래서 물었어. 할 수 있냐고.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하자고 했어. 입찰 넣었어. 준비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열심히 했어. 결국 나서 망설였으면 도전도 못했을 거야. 우는 용기 있는 사람한테 와. 두려워도 결정하는 사람한테 와. 안전만 찾는 사람한테는 안 와. 위험 감수하는 사람한테 와. 현대글로비스 새 물류센터 지을 때도 빨리 결정했어. 부지 보자마자 좋다고 생각했어. 다음날 계약했어. 주변에서 놀랐어. 너무 빠르다고. 그런데 그 부지 지금 얼마나 가치 올랐는지 몰라. 망설였으면 누군가 먼저 샀을 거야. 가격도 더 올랐을 거야. 빨리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한 거야. 젊은 직원들 보면 걱정 많아.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래서 결정 못해. 그러는 사이에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가. 그 시간에 행동해야 해. 현대제철 원자재 구매할 때도 타이밍 중요해. 가격 좋을 때 바로 사야 해. 더 떨어질까 망설이면 오히려 올라.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이익과 우는 빠른 사람을 좋아해. 결단력 있는 사람을 좋아해. 망설이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 기회 보이면 바로 잡는 사람을 좋아해. 그게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현대미포
조선 수주 경쟁할 때였어. 선주 하나가 우리 조선서 보러 온다고 했어. 큰 프로젝트였어. 근데 방문 일정이 갑자기 잡혔어. 준비 시간이 이틀밖에 없었어. 직원들이 당황했어. 준비 부족하다고.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그런데 다음 기회가 올까? 선주는 여러 조선소 돌아다니고 있어서 우리를 안 오면 다른 데 갔을 거야. 총력 다해서 준비했어. 이틀 밤을 새서 현장 정리하고 자료 만들고 시뮬레이션 준비했어. 선주 왔을 때 완벽하게 보여줬어. 계약도 안 했어. 그때 깨달았어. 기회는 준비를 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문 열고 나가서 잡아야 해. 망설이면 지나가 버려. 문도 마찬가지야. 문 앞까지 와놓고 해. 그런데 나가서 안 열어주면 그냥 가버려. 다음에 온다는 보장 없어. 같은 기회는 두 번 하나. 현대건설기계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랬어. 정부 지원 사업 공고 났어. 왜냐면 일주일 뒤였어. 제안서 쓸 시간 촉박했어.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 그런데 이런 지원 언제 또 나올지 몰라. 다음에는 조건이 다 안 좋을 수도 있어. 밤새 제안서 썼어. 마감 하루 전에 제출했어. 선정됐어. 그 지원금으로 개발 완성했어. 우는 친절하게 여러 번 안 와. 내가 버려. 그때 못 잡으면 끝이야. 다시 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장사할 때도 봤어. 손님이 가게 앞까지 와. 들어올까 말까 망설여. 주인이 반갑게 맞으면 들어와. 무관심하면 그냥 가버려. 그 손님 다시 안 와. 현대중공업 해외 프로젝트 제안 받을 때도 그래서 정동적 발주처에서 미팅 제안 왔어. 당장 다음 주에 현지 가야 했어. 정비 부족하다고 했어. 그래도 가서 최선 다했어. 완벽하진 않았어. 그런데 성의는 보였어. 프로젝트도 안 했어. 안 갔으면 기회 영영 없었을 거야. 얘는 예고 혹시 와.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지 않아. 지금 와. 이 순간 와. 그때 잡지 못하면 사라져. 현대카드 제휴 제안받을 때도 비슷했어. 대기업에서 제휴하자고 연락 왔어. 조건 내. 괜찮았어. 그런데 결정 빨리 해달라고 했어. 잘하네. 고민했어. 리스크도 있었어. 그런데 이런 기회 다시 올까? 안 올 것 같아서 결정했어. 제휴했어. 기다려주지 않아. 문 앞에서 잠깐 기다려. 반응 없으면 가버려. 다음 집 가. 다음 사람한테 가. 현대로템. 해외 수출 기회도 그랬어.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급하게 물량 필요하다고. 이번 주 안에 답 달라고. 물량 많았어. 공장 가동 풀로 돌려야 했어. 직원들 걱정했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기회 놓치면 다음 없어였어. 밤낮 돌렸어. 납품 마쳤어. 그 거래처 지금까지 단골이야.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기회는 완벽할 때 오지 않아. 준비 덜 됐을 때 와. 바쁠 때 와. 그때 잡아야 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지혜 없어. 현대글로비스 신규 노선 개설 지혜도 문 앞까지 왔어. 탐 테이블까지 왔어. 그런데 조건 협의가 어려웠어. 포기할까 생각했어. 그런데 참고 끝까지 했어. 결국 합의했어. 포기했으면은 그 노선 다른 회사가 가져갔을 거야. 문 앞까지 온 기회를 그냥 보냈을 거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성사된 거야. 우는 항상 문 앞까지 와 놓고 해. 그런데 문 안 열어주면 가버려. 영 안 와. 문 열고 나서세. 집 나와 서울 가던 날이 생각나. 기차역 플랫폼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주머니에 돈 얼마 안 남았고 서울 가서 뭘 할지도 악연했지. 같은 마을에서 먼저 올라갔던 형이 지나가다 봤어. 야, 뭐 배 빨리 타. 기차 놓치겠다. 형은 서둘러 올라타라고 재촉했어.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찝찝했어. 서울 가서 어디서 잘 건지 누구 만날 건지 당장 내일 뭐 먹을 건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그냥 떠도는 거잖아. 결국 그날 안 탔어. 형은 이해 못했지만 상관없었어. 역 근처 여관에서 이틀 더 있으면서 생각 정리했어. 그 가면 어디서 일과할지 먼저 누구 찾아갈지 일주일은 어떻게 버틸지 하나씩 적어봤지. 돈 떨어지면 공사장이든 어디든 가야 하고 잘 데 없으면 역대 합실에서라도 버텨야 하고 그런 것들 미리 생각해두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더라고. 사흘 뒤 서울 도착했을 때는 달랐어. 머릿속에 자, 먼저 복덕방 찾아가서 하숙집 알아보고 다음날부터 인력시장 가서 일구하고 계획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어. 몇 달 뒤 아현동에서 작은 쌀가게 하나 얻었어. 못 때도 마찬가지였지. 가게 얻자마자 바로 장사 시작 안 했어. 일주일 동안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쌀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 언제 주로 사는지 다 봤어. 아침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전날 밤에 주문 받아서
새벽에 배달해주고 낮에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직접 와서 사가니까 가게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하니까 장사가 됐어. 옆집 쌀가게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손님이 적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냥 문 열고 기다리기만 하더라고. 손님이 올 때까지 멍하니 앉아있어. 준비 없이 빨리 시작하면 그렇게 돼. 현대상사 시작할 때도 그랬어. 자동차 부품 사업하겠다고 결정하고 바로 안 뛰어들었어. 좀 몇 달 동안 시장 조사했지. 어떤 부품이 많이 팔리는지, 어디서 구하는지, 낮에는 얼마나 되는지. 내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준비만 하면 기회 놓친다. 빨리 시작해야지. 근데 아니야. 준비 안 하고 시작하면 망하는 게 빨라. 시장 조사 끝나고 시작하니까 어디서 물건 구해야 하는지, 어떤 거래처 공략해야 하는지 다 보였어. 첫 달부터 수익 났지. 준비했으니까.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 더 실감했어. 다른 회사들은 입찰 공고 나오면은 바로 뛰어들어 급하게 견적 내고 제안서 만들고. 저녁에 달랐어. 입찰 나오기 전부터 그 현장 가봤어. 땅 상태 어떤지, 주변 환경 어떤지, 자재 운반은 어떻게 할지. 저녁에 그 다음날 미리 다 파악해 놓으니까 입찰 공고 나왔을 때 정확한 견적 낼 수 있었지. 다른 회사들은 급하게 하느라 견적 틀리고 조건 놓치고, 너는 여유 있게 정확하게 냈어. 당연히 우리가 땄지. 준비는 시간 낭비가 아니야. 성공 확률 높이는 거야. 중동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친구들은 빨리 가라고 했어. 지금 가야 기회 잡는다고. 근데 준비 안 하고 가면 뭐 해, 망하러 가는 거지. 몇 달 동안 중동 시장 공부했어. 어떤 공사 나오는지, 천지문화 어떤지, 필요한 자재 어디서 구하는지, 영어도 다시 공부하고 아랍어 기초도 배우고. 준비 끝나고 갔더니 다른 한국 업체들보다 유리했어. 현지 상황 이해하니까 실수 안 하고, 문화 알고 가니까 관계도 잘 맺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 여러 개 따냈지. 급하게 간 회사들은 어땠냐. 실수 많고 현지인들이랑 마찰 생기고 결국 돈 잃고 돌아왔어. 속도보다 방향이야. 방향 잘못 잡고 빨리 가봐야 소용없어. 젊은 사람들 보면 다들 급해.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급하게 시작하면 방향 못 잡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니까 헤매게 돼. 친구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찾아왔어. 아이템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겠다고. 시장 조사했냐고 물었더니 대충 봤다고 하더라고. 일단 해보면서 배우겠습니다 말렸어. 준비 안 하고 시작하면 배우는 게 아니라 잃는 거라고. 우선 석 달은 시장 보고 경쟁사 연구하고 고객 만나보라고. 근데 안 들었어. 급하다고. 1년 뒤에 망했어. 시장 잘못 봤. 경쟁사가 너무 많았대. 고객들이 원하는 게 달랐대.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했으면 그런 실수 안 했을 텐데. 기회는 항상 있어. 근데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야.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로 보이지. 현대자동차 만들 때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 자동차는 선진국 산업이다. 우리가 무슨 차를 만드냐. 근데 준비는 이미 시작했어. 몇 년 동안 자동차 산업 공부했어. 다음날 외국 공장 견학 가고 기술자들 만나고 시장 분석하고 포드 회장도 만나고 미쓰비시 사람들도 만나고. 준비 끝나고 시작하니까 방향이 보였어. 어떤 차를 만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타깃으로 할지, 기술은 어디서 가져올지 보였지. 만약 준비 없이 자동차 만들자 하고 바로 시작했으면 어땠겠어. 방향 못 잡고 헤매다가 망했을 거야. 그거 준비한 시간이 나중에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줬어. 지금 뭔가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급하게 시작하지 마. 멈춰서서 생각해. 어디로 갈 건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준비하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 시간이 나중에 실패 줄여주고 성공 확률 높여줘. 멍청한 시간 낭비가 아니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야. 빨리 달리는 것보다 어디로 달릴지 아는 게 중요해. 방향 모르고 속도만 내면 그냥 빨리 길 잃는 거야. 멈춰서서 제대로 보고 준비하고 시작해. 그게 진짜 빠른 길이야. 아현동 쌀가게 할 때 옆집에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정직하지로 소문난 사람이었지. 쌀 섞지 않고 제대로 재주고 외상값도 절대 안 저촉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 근데 장사는 안 됐어. 왜 그런가 봤더니 준비가 없더라고. 손님 오면 그때 쌀 퍼서 주고, 배달 요청 오면 그때 가고, 배달 갔다 오면 가게 비어 있고, 손님 몰리면 호둥대고 정직한데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했어. 좋은 사람이지만 장사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달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필요한 쌀 미리 계량해놨어. 단골 손님들 주문량 파악해서 포대에 담아놓고 배달 시간 정해서 한꺼번에 돌고, 정직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더 준비됐으니까 손님들이 편했던 거지. 기다릴 필요 없고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한테 왔지. 김씨는 섭섭해서 사람들이 정직함을 몰라본다고? 근데 아니야. 사람들은 정직함도 보지만 편리함도 봐. 준비된 사람이 편리함을 주는 거야. 현대 상사 시작할 때도 느꼈어. 자동차 부품 거래할 때 경쟁사 사장 중에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 업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유명했지. 약속 절대 안 어기고 불량품 안 팔고 가격 속이지 않고. 근데 물건은 우리가 더 많이 팔았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더 준비됐으니까. 거래처에서 부품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 오면 우리는 바로 재고 확인하고 당일 배송했어. 박 사장은 정직하지만 재고 관리가 안 돼 있었어. 일주일 걸린다고 하니까 거래처가 우리한테 왔지. 정직함만으로는 부족해. 준비돼 있어야 해. 고객이 원할 때 줄 수 있어야 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 더 확실하게 알았어. 한 공사 입찰에 우리랑 다른 회사 셋이 들어갔어. 그 중에 신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업계 원로였지. 경력도 오래됐고 평판도 좋았어. 정직하게 공사한다고 소문났지. 근데 납찰은 우리가 받았어. 왜 그랬냐? 우리가 더 준비됐으니까. 우리는 현장 미리 가서 측량했어. 이제 조사하고 자재 운반 경로 확인하고 공사기간 계산하고 견적서에 다 구체적으로 넣었지. 신 사장은 경험으로만 견적 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발주처가 우리 제안서 보고 선택했어. 더 구체적이고 더 준비돼 있으니까. 정직함은 기본이야.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준비가 있어야. 아무리 정직해도 안 되면 뒤에는 준비된 사람한테가 중동 공사 철에 여러 나라인지 가서 왕자들 만나고 관습 배우고 필요한 것들 미리 파악하고, 제안서에 현지 인력 고용 계획, 문화 존중 방안,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다 넣었어. 유럽 회사들은 기술만 믿고 그런 준비 안 했지. 결국 우리가 선택받았어. 정직함만으로 안 돼. 신뢰만으로도 부족해. 준비가 있어야 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걱정하는 게 뭔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해.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는다고. 맞는 말이야. 근데 충분하지 않아. 친구 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이력서에 그렇게만 썼어. 근데 그걸로 안 뽑아. 뭘 준비했는지 봐. 같은 직무 지원한 다른 사람은 관련 자격증 땄고 프로젝트 경험 있고 업계 트렌드 공부했어. 당연히 그 사람 뽑혔지. 성실함은 기본이고 준비가 차이를 만드는 거야. 현대자동차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정직하게 차 만들겠다고만 했으면 안 됐을 거야. 기술을 어디서 가져올지, 부품 어디서 구할지, 판매망 어떻게 만들지 다 준비했지. 미쓰비시랑 기술 제휴 전에 1년 동안 준비했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뭘 줄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하지 준비하고 갔더니 협상이 됐어. 준비 없이 우리 성실합니다 하고 갔으면 상대도 안 했을 거야. 시장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을 찾아. 한대중 공업 만들 때도 그랬어. 조선업 한다고 하니까 다들 돈만 있으면 되냐고 했어. 근데 돈만으로 안 돼. 기술도 있어야 하고 인력도 있어야 하고. 2년 동안 준비했어. 일본 조선소 가서 배우고 기술자들 데려오고 설비 계획 세우고. 준비 끝나고 시작하니까 첫 배부터 성공적으로 만들었지. 정직하게만 한다고 배가 만들어지나? 준비가 배를 만드는 거야. 정직함은 신뢰를 주지만 준비는 결과를 만들어. 시장은 냉정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안 봐.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봐줄 수 있는지 없는지 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 아현동 쌀가게 김씨 결국 문 닫았어. 좋은 사람이었는데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손님들도 미안해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잖아. 시장은 동정심으로 안 움직여. 그 필요로 움직여. 준비된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니까 시장이 열리는 거야. 지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 좋은 일이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 참날 준비도 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경쟁사는 뭘 하는지 매일 공부해. 업계 동향 보고 새 기술 배우고 사람들 만나서 정보 얻고 정직함에 준비를 더하면 기회가 와. 정직함은 문 두드리는 자격이야. 준비는 문 여는 열쇠고. 만 열쇠 없으면 문 안에 못 들어가. 둘 다 있어야 해. 근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준비를 택해. 하지만 준비 안 된 사람보다 준비된 사람을 시장이 먼저 부르니까. 물론 둘 다 있으면 최고지. 정직하게 살되 준비도 해. 성실하게 일하되 공부도 해. 신뢰 쌓되 실력도 쌓아. 그러면 시장이 열려. 기회가 와. 성공이 따라와.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야. 처음 와서 이적시장 갔을 때 기억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앞에 섰는데 다리가 떨렸어. 일 먹고 하면 어쩌나. 힘든 일이면 어쩌나. 봉사 제대로 못 받으면 어쩌나. 이러한 주변 사람들은 다들 당당해 보여서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두려운 건 나뿐인 것 같아. 그래서 참았어. 두렵다는 티 안 내려고. 근데 일 시작하고 보니까 다들 두려워하더라고. 점심시간에 한 형이 말했어. 아침마다 떨려. 오늘 일 먹고 하면 어쩌나 싶어서. 다들 그랬어. 다들 두려운데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때 깨달았어.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구나. 다들 두려운데 인정 안 하니까 더 힘든 거구나.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 떨린다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떨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떨리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떨리는데 참으니까 더 떨렸던 거야. 인정하니까 오히려 침착해졌어. 두려움 인정하고 그래도 일구하러 나가고 그래도 일하고 그게 용기더라고. 현대상사 시작할 때는 더 두려웠어. 사업 망하면 어쩌나. 빚만 지면 어쩌나. 밤에 잠도 안 왔어. 근데 아내한테 말 못했어. 가장이 두렵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혼자 끙끙 앓았지.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 결국 아내한테 말했어. 사실 무섭다.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내가 그러더라고. 무서운 게 당연하지. 하는 건데 근데 무서워서 안 하면 평생 무서운 채로 살아야 해. 맞는 말이었어. 두려움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들었어. 저녁에 이렇게 뭐가 무서운지 하나씩 적어봤어. 그럼 부족, 고래처, 합보, 경쟁사, 견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해결 방법도 보이더라고. 막연하게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구체적으로 두려우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 두려움 인정하니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야. 현대건설 입찰 준비할 때도 그랬어. 큰 프로젝트 입찰 앞두고 임원들 모았는데 다들 자신 있는 척 했어.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표정 보면 다들 불안해. 그래서 물었어. 정말 자신 있나? 솔직하게 말해봐. 그랬더니 한 명이 말했어. 불안합니다. 경험 없는 주무라서요. 다른 사람들도 그제야 솔직해졌어. 저도 걱정됩니다. 다들 불안했던 거야. 근데 숨기고 있었지. 그때부터 제대로 준비했어. 뭐가 불안한지 하나씩 꺼내놨어. 기술력 부족, 자재 조달, 인력 관리, 불안한 것들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대책 세웠지. 2년 반 불안 숨기고 자신 있는 척 했으면 어땠겠어. 준비 부족한 채로 입찰 들어갔을 거야. 망했겠지. 이제 불안 인정하니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 중동 진출 결정할 때 제일 두려웠어. 먼 나라 다른 문화전쟁 위험 어떻게 겁났어. 근데 안 할 수는 없었지. 기회니까. 임원회의에서 말해서 나도 겁난다. 실패하면 회사 위험할 수도 있어. 근데 안 가면 기회를 놓쳐. 솔직하게 말하니까 임원들도 솔직해졌어. 저도 두렵습니다. 가족들 걱정됩니다. 다 꺼내놨어. 그리고 뭐가 두려운지 하나씩 정리했지. 안전 문제, 문화 차이, 계약, 리스크, 두려움 다 인정하고 나니까 대책이 보였어. 안전요원 배치하고 현지 문화 교육하고 계약 조건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갔더니 성공했어. 두려움 숨기고 용감한 척했으면 무모하게 갔을 거야. 준비 없이 가서 문제 생기고 실패했을 거지. 두려움 인정했으니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 보면 두려움 숨기려고 해. 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척하지. 고뇌 친구 아들이 사업 시작한다고 왔을 때 물었어.
두렵지 않나 그랬더니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눈빛 보니까 불안해. 솔직하게 말해봐. 너가 걱정되나? 그제야 말하더라고. 자금 걱정, 경쟁 걱정, 실패 걱정 다 말하고 나니까 그 친구 표정이 편해졌어. 그래 두려운 게 당연해. 두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두려움 인정하고 준비하면 돼. 구체적으로 뭐가 두려운지 적어보라고 했어. 그러고 나니까 해결 방법도 보이더래. 자금 부족하면 배출을 알아보고, 경쟁 심하면 차별화하고, 실패 두려움은 작게 시작하고, 두려움 인정하니까 길이 보인 거야. 차 만들 때 가장 두려웠어. 자동차는 선진국도 어려워하는 산업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밤마다 고민했지. 임원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아니요, 다도 확신 없다.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도전은 해봐야 한다. 그랬더니 임원들도 솔직해졌어. 저희도 두렵습니다. 기술 부족합니다. 시장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씩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 기술 없으면 제휴하고, 시장 모르면 조사하고, 경험 없으면 사람 데려오고, 두려움 인정하고, 대책 세우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 두려움 숨기고 우리 할 수 있다. 외치기만 했으면 안 됐을 거야. 무모하게 시작해서 망했겠지. 두려움 인정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성공한 거야.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야. 정상이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두려워. 두렵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중요한 건 두려움 어떻게 다루느냐야. 숨기고 용감한 척하면 무모해져. 인정하고 대비하면 용기가 돼.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 있는데도 가는 거야. 두려움 인정해봐. 나 무섭다. 나 불안하다. 말해봐. 그러면 뭐가 무서운지 보여. 구체적으로 보이면 해결할 수 있어. 막연한 두려움은 못 이겨. 구체적인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 인정하는 순간 막연함이 구체적으로 변해. 그때부터 해결할 수 있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야. 두려움 숨기고 무모하게 가는 사람이 약한 거야. 두려움 인정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강한 거지. 두렵다고 말해. 그리고 그래도 그게 진짜 용기야. 두려움 많고 하는 게 용기지. 두려움 없는 게 용기가 아니야. 두려움 인정해. 그러면 딜이 보여. 타항건설 첫 해외 공사 따냈을 때 일이야. 태국 고속도로 프로젝트였어. 계약서 받고 나니까 임원들이 신문에 광고 내자고 했어. 해외 진출했다. 크게 알리자고. 근데 안 했어. 조용히 하자. 일 끝나고 말하자. 임원들은 이해 못했지. 홍보해야 다른 프로젝트도 따지 않습니까? 아니야. 제대로 하는 게 먼저야. 조용히 공사 시작했어. 매일 현장 챙기고 품질 관리하고 안전 점검하고 시끄럽게 홍보할 시간에 일 제대로 했지. 1년 반 뒤 준공했어. 품질 좋다고 발주처에서 칭찬했어. 그때 기사 하나 나왔지. 근데 우리가 낸 게 아니야. 발주처에서 알아서 소개한 거야. 그 기사 하나가 우리가 100개의 광고 낸 것보다 효과 있었어. 그 프로젝트 문의가 줄줄이 들어왔지. 조용히 일 잘하니까 소문이 난 거야. 아현동 살가게 할 때도 그랬어. 옆집 살가게 주인은 손님 올 때마다 큰 소리였어. 우리 쌀이 최고야. 다른 데보다 싸 품질 보장에 시끄럽게 떠들었지. 근데 장사는 안 됐어. 손님들이 말만 크다고 느꼈거든. 실제로 쌀도 그냥 그랬고 우리는 말 안 했어. 조용히 쌀 좋은 걸로 들여오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대재주고 손님들이 알았어. 여기 쌀 좋네? 소문나지. 몇 달 뒤 단골이 3배로 들었어. 광고 한 번 안 했는데 조용히 일 잘하니까 소문이 난 거야. 시끄럽게 떠오던 옆집은 1년 뒤 문 닫았어. 현대 상사 시작할 때 경쟁사 사장 만났어. 마시는데 그 사람이 자랑하더라고. 나 이번에 큰 거래처 땄어. 다음 달에 매출 2배 될 거야. 크게 떠들었어. 근데 첫 달 뒤 보니까 그 계약하게 됐더라고. 왜 그랬나? 봤더니 제대로 못 해줬대. 말만 컸지. 실속이 없었던 거야. 우리는 나도 조용히 했어. 계약하고 제대로 납품하는 데 집중했지. 떠들 시간에 품질 관리하고 배송 시간 지키고 1년 뒤 그 거래처들이 우리 소개해줬어. 회사들한테 여기 조용한데 일은 제대로 해. 그렇게 소개되니까 신뢰가 생기더라고. 중동 공사 수주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한국 업체 중에 말만 크게 하는 데 있었어. 우리 기술력 최고, 우리가 제일 싸게 해중 현지에서 크게 광고하고 파티 열고 난리였어. 근데 정작 공사 따면 제대로 못했어. 약속 못 지키고 품질 낮고 결국 소문 나빠져서 쫓겨났지. 우리는 조용했어. 광고 안 하고 파티 안 열고 대신 현지 가서 사람들 만나고 문화 배우고 신뢰 쌓고 자
나공 샀다면 약속대로 하고 소리 없이 신뢰 쌓으니까 입소문 났어. 저 회사 조용한데 일은 제대로 해. 대말은 적은데 지키는 건 다 지켜. 그렇게 소문나니까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어. 근데 조선소 만들 때 지역나 착공식 할 때 사람들이 크게 하자고 했어. 지인 부르고 기자 부르고 축하 행사 크게 하자고. 근데 간소하게 했어. 현장 사람 모여서 안전 기원하고 시작했지. 몇 시간에 설계도 검토하고 공정 점검하고 2년 반 동안 조용히 일했어. 기사도 안 냈어. 사람들이 물었지. 조선소 잘 되고 있나? 언제 배 나와? 조용히 있으니까 걱정했나 봐. 진수식 때 다 놀라. 품질 좋고 공개 앞당겼거든.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어. 조용히 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했지. 시끄럽게 하면 정신없어. 보여주기에 신경 쓰고 체면 챙기느라 정작 일은 소홀해져. 조용히 하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친구 아들이 사업 시작하면서 SNS에 매일 올리더라고. 오늘 미팅했습니다. 계약 진행 중입니다. 곧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었어. 근데 1년 뒤 보니까 망했어. 왜 그랬나 물었더니 정신없었어요.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일은 제대로 못했어요. 떠드느라 에너지 다 썼던 거야. SNS 관리하고 사진 찍고 글 쓰고 그 시간에 고객 관리하고 제품 개선하고 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야. 현대 자동차 개발할 때 극비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했지. 사람들이 물었어. 자동차 만든다더니 어떻게 됐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떠들지 말라고 했지. 조용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몇 년 뒤 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 놀랐어. 이렇게 조용히 이런 차를 만들었나. 시끄럽게 했으면 중간에 비판받고 간섭받고 방해받았을 거야. 조용히 했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어. 외부 잡음 신경 안 쓰고 오직 차 만드는 데만 집중했지. 그래서 성공한 거야. 중요한 일일수록 조용히 해야 해. 떠들면 에너지 분산돼. 보여주기에 신경 쓰고 나무식하고 정작 일은 손에 안 잡혀. 조용히 하면은 집중할 수 있어. 외부 잡음 차단하고 오직 일에만 몰입하고 그래야 깊이 있게 할 수 있어. 나무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자라는 나무는 조용해. 뿌리 내리고 줄기 키우는데 소리 안 내. 바람에 흔들려도 조용히 버텨. 작초는 시끄러워. 금방 자라고 금방 눈에 띄어. 근데 뿌리 얕아서 금방 죽지. 나무는 조용히 자라는데 뿌리 깊어서 오래 살아. 중요한 일 할 때 조용히 해. 이 SNS에 올리지 마.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마. 그냥 묵묵히 집중해. 결과 나면 알아서 소문나. 일 잘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말해줘. 떠들 필요 없어. 실력이 소문내는 거야. 시끄러운 사람 조심해. 말만 크고 실속 없는 경우 많아. 일 제대로 못해. 떠드느라 써서 조용한 사람 주목해. 날 없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큰일을 해내.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하고 조용히 성공해. 일수록 조용히 해. 깊이 있게 하려면 조용해야 해. 소리 내면 얕아져. 조용하면 깊어져. 깊이는 소리 내지 않아.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집중해. 일 끝나고 결과로 말해. 그게 진짜 실력자야. 조용히 깊이 있게 일해. 그게 성공하는 길이야. 현대건설 초기에 한 공사 입찰이 있었어. 산속도로 공사였는데 조건이 까다로웠지. 자재 운반 어렵고 공기도 짧고 입찰 공고 나왔을 때 멸개 회사 관심 보였어. 설명회 다들 왔지. 근데 현장 설명회 가니까 5개 회사만 왔어. 나머지는 현장 보고 포기한 거야. 현장 보니까 이해는 됐어. 진짜 험했거든. 공사 급하고 파이 많고 질도 없고. 옆에 있던 회사 사장이 한숨 쉬더라고. 이건 못하겠네. 설명회 끝나고 입찰 신청한 곳은 3곳이었어. 7개 회사가 포기한 거지. 현장 본 새 회사도 고민하더라고. 할까 말까. 우리도 고민했어. 임원들 불러서 회의했지. 적자날 수 있습니다. 다들 걱정했어.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다른 회사들 다 포기했어. 그럼 경쟁자 없다는 거야.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뒤에야. 며칠 밤 세워서 공사 계획 짜서 정반로 새로 만들고 중장비 특수 제작하고 공기 여유 있게 협상하고 방법 나왔어. 어렵지만 할만했어. 입찰 넣는 날 우리 포함해서 2곳만 남았어. 이 곳 중 한 곳도 포기했던 거야. 결국 우리가 땄지. 경쟁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건도 좋게 받았어. 공사 시작했어. 이제 예상대로 어려웠지. 비 오면 길 막히고 장비 고장 나고. 근데 포기 안 했어. 하나씩 해결했어. 1년 반 걸려서 준공했어. 힘들었지만 이익 났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문이었어. 현대건설은 어려운 공사도 끝까지 한다. 그 소문 덕분에 다음 프로젝트들 다 하기 쉬워졌지. 야hen동 쌀가게 할 때도 비슷했어. 한겨울에 한파 왔을 때야. 며칠 동안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졌어. 사람들밖에 안 나왔지. 쌀가게들 다 문 일찍 닫았어. 손님 없으니까 당연한 거야. 추운데 나와서 장사해봐야 손님도 안 오고. 근데 우리는 계속 열었어. 저녁에 일찍 문 열고 뭐 밤늦게까지 있었지. 손님 거의 안 왔어. 하루 두세 명. 내가 말했어. 다른 집 다 닫는데 우리도 시자 돈도 안 되는데 이해는 됐어. 근데 계속 열었어. 지금 쌀 떨어진 사람 있으면 우리밖에 없어.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야. 계속 하자. 한파 끝나고 나니까 판골이 늘었어. 추울 때 우리한테서 쌀 산 사람들이 계속 왔거든. 그때 여기만 열었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해줬어. 거기는 한겨울에도 문 열어. 정말 성실한 집이야. 포기 안 하고 버틴 게 단골 만든 거야. 현대 상사할 때 거래처 하나 잃을 뻔한 적 있어. 큰 거래처였는데 우리가 납품 실수했어. 불량품이 섞여 들어간 거야. 거래처에서 화냈어. 다 신고래. 안 해! 당연한 반응이었지. 이미 틀어졌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거래처 찾아갔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설명하고 한 달 동안 매일 갔지. 거래처 담당자가 짜증냈어. 그만 오세요. 좀 바꿀 생각 없어요. 그래도 갔어. 한 달 반쯤 됐을 때 담당자가 말했어.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 처음 봤어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거래 재개됐어. 그 뒤로 10년 넘게 거래했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니까 길이 열린 거야. 운동공사 할 때 제일 힘들었어. 첫 프로젝트가 문제 많았어. 자재 늦게 도착하고 현지 인력 말 안 듣고 날씨까지 나쁘고 공기 늦어지니까 발주처에서 벌금 얘기 나왔어. 임원들 모아서 회의했는데 분위기 안 좋았어. 이거 접자 날 것 같습니다. 차라리 포기하고 나올까요? 포기하면 쉬워. 현실을 흑점하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포기하면 끝이야. 중동에서 다시는 일 못해. 신뢰 잃으니까 끝까지 한다. 손해보더라도 완성한다. 우리 신뢰가 달렸어. 밤낮 없이 일했어. 현장 직원들 독려하고 자재 독촉하고 공기 한 달 늦었지만 완성했어. 벌금 물었어. 손해났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근데 발주처에서 인정했어.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구나. 그 프로젝트 우리한테 줬어. 조건도 좋았어. 지난번에 고생했으니 이번엔 좋은 조건 드릴게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했으니까 신뢰 얻은 거야. 근데 저 첩대 만들 때 지옥이었어. 설계도대로 안 되고 용접 문제 생기고 일정 밀리고 매일 문제였지. 투자자들 불안해했어. 완성이나 되겠나.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은행에서도 걱정했어. 대출 회수해야 하나. 임원들도 흔들렸어. 사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자는 소리였어. 근데 못 포기해. 여기서 포기하면 조선업은 끝이야. 다시는 못해. 끝까지 한다. 배 완성할 때까지 포기 없다. 2년 걸려서 완성했어. 이 시기 예정보다 1년 늦었어. 돈 많이 들었어. 근데 배는 나왔어. 그게 중요했어. 첫 배인도 하니까 중원 들어왔어. 어렵게 만들었는데 결국 했구나. 책임감 있는 회사네. 신뢰 생긴 거야. 뒤로 주문 들어왔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 어려우면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둬. 그러면 거기까지야. 거기서 끝이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적어.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부분 포기하니까 끝까지 가면 경쟁자가 없어져. 친구 아들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찾아와서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해는 됐어. 실제로 힘들어 보였거든. 근데 물었어. 지금 포기하면 남는 게 뭐야?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다 날리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봐.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포기하면 확실히 안 돼. 버티면 가능성은 있어. 버티라고 했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비 넘겼어요. 주문 들어왔어요. 버텨서 살아난 거야. 포기했으면 끝이었을 거야. 포기는 쉬워. 힘들면 그만두면 되니까. 근데 그게 습관돼. 한번 포기하면 다음에도 포기해. 계속 포기하는 사람 돼. 끝까지 가는 게 어려워. 힘들어도 버티고 어려워도 계속 해야 하니까 저게 습관되면 강해져. 끝까지 가는 사람들. 지금 어려운 일 하고 있으면 버텨. 포기하고 싶어도 조금만 더 가봐. 남들 다 포기한 자리까지 가봐. 여기서 승분하니까 끝까지 가는 자가 이겨. 재능 많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운 좋은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이제 가는 자가 이기는 거야.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 그게 이기는 길이야. 25살 때 일이야. 아현동 쌀가게 하면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어.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고 손님 받고 저녁에 닫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 이렇게 10년 하면 뭐가 달라질까? 20년 하면 30년 하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더라고. 아내한테 말했어. 다른 일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내가 물었어. 언제부터 할 건데? 내일부터. 내일 뭐 할 건데? 근데 일단 시작해야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문 봤어. 야, 구인 광고, 사업 정보, 경제 기사 그냥 읽었어. 별거 아니었어. 그냥 신문 읽은 거.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다음날도 읽었어. 매일 읽었지. 한 달쯤 지나니까 시장이 보이더라고. 어떤 사업이 뜨는지, 저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신문만 읽었는데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 자동차 부품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였지. 언젠가 시작해야지 하고 미뤘으면 어땠을까. 계속 살가게만 했을 거야. 그날 아침 신문 읽기 시작한 게 현대그룹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어. 현대건설 채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런 공사만 하다가 큰 공사하고 싶었어. 근데 실력이 안 됐지.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임원들한테 말했어. 오늘부터 공부한다. 기술 자료 모으고 선진공법 배우고. 언제까지 공부할 겁니까? 끝이 없지. 난 매일 해야지. 그날부터 시작했어. 매일 기술 자료 1개씩 읽었어. 일본 건설 잡지 구해서 번역하고 외국 공사 사례 연구하고. 하루에 1시간씩 1년 지나니까 달라졌어. 기술 용어 이해되고 공법 보이고. 1년 지나니까 외국 회사들이랑 대화할 수 있었어. 매일 1시간이 실력 만든 거야. 만약 나중에 시간 나면 공부해야지 했으면 안 했을 거야. 실현은 안 나거든. 만들어야 해. 오늘부터 만들어야지. 현대중공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 준비 다 되면 시작하세요. 자금 충분히 모으고 기술 확보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영원히 시작 못해. 준비가 언제 다 되냐? 100% 준비는 없어. 오늘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착공 결정하고 바로 현장 갔어. 땅 보고 측량하고 계획 시작했지. 완벽하게 준비 안 됐어. 근데 시작했어. 내일 문제 생겼어. 설계 문제, 차제 문제, 인력 문제. 내가 그때 해결했지. 문제 생기면 그날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오늘 해결 안 하고 내일로 미루면 문제 쌓여. 내일 되면 또 내일 문제 생기거든. 이 문제는 오늘 해결해야 해. 3년 만에 조선소 완성됐어.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했으면 아직도 준비 중이었을 거야. 역 한 번만은 오늘 시작했으니까 3년 만에 된 거지. 친구 하나가 사업하고 싶다고 10년 동안 말했어. 조금만 더 준비하고 시작할 때 자금 좀 더 모으고 공부 좀 더 하고 10년 지나도 시작하자. 왜냐? 준비가 안 끝나니까. 준비는 끝이 없어.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평생 걸려. 다른 친구는 1년 준비하고 바로 시작했어. 부족한 채로 시작했지. 근데 하면서 배웠어. 실전이 진짜 공고야. 10년 뒤 둘을 비교해봤어. 준비만 한 친구는 여전히 준비 중이야. 시작한 친구는 이미 중견기업 만들었어. 차이가 뭐였냐? 오늘 시작했냐? 내일로 미뤘냐? 현대자동차 만들 때 사람들이 말했어. 기술 완전히 확보하고 시작하세요. 시장 완전히 파악하고 기다렸으면 지금도 못 만들었을 거야. 이제 계속 발전하고 시장은 계속 변하거든.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설계 시작하면서 기술 배웠어. 생산 준비하면서 시장 공부해서 판매하면서 고객 이해해서 동시에 진행한 거야. 첫 차폰이 나왔을 때 완벽하지 않았어. 문제도 있었어. 근데 시장에 나왔어. 살리면서 개선했지. 고객 의견 듣고 바로 반영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절대 안 나왔어. 경쟁사들이 다 먹었겠지. 오늘 나와서 내일 개선하는 게 맞아. 젊은 사람들 보면 많이 밀어. 경험 쌓고 시작할게요. 돈 모으고 할게요. 준비 다 되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시작하는 사람 못 봤어. 좀 미루다가 결국 안 해. 나이 들면 그때 할 걸 후회하지. 오늘 시작해. 부족해도 해. 돈 없으면 적게 시작하고 경험 없으면 하면서 배우고. 오늘 시작하는 게 중요해. 현동 쌀가게 시작할 때 돈 없었어.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지. 경험 없었어. 하면서 배웠어. 그냥 가게 준비하고 큰 가게 열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깨라도 오늘 시작했으니까 배울 수 있었어. 실수하면서 방법 찾았어. 그게 나중에 큰 사업할 때 밑거름 됐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해. 저녁거를 오늘 뭘 할 건가. 내일로 미루지 마. 작은 것이라도 오늘 해. 근데 피울 때 매일 아침 했던 일이 있어. 거래처 한 곳씩
전화하기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없나 확인하고 그런 일이야. 근데 매일 했어. 1년이면 300통 넘게 전화한 거지. 그게 쌓여서 관계됐어. 매출됐어. 한 번에 300통 하려고 하면 못해. 부담스러워서. 근데 오늘 한 통, 내일 한 통 하면 돼. 이제 중동 진출 준비할 때도 매일 조금씩 했어. 오늘은 시장 자료 하나 읽고 내일은 현지 사람 한 명 만나고 모레는 아랍어 단어 10개 외우고 그런 거야. 근데 매일 했어. 1년 하니까 시장 이해되고 인맥 생기고 기본 회화 가능해졌어. 오늘 조금씩 한 게 1년 뒤 큰 준비된 거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해. 오늘 작은 거 하나 해. 매일 또 하나 해. 쌓여. 현대전자 만들 때 기술자들한테 말했어. 매일 개선점 하나씩 찾아라. 아주 작은 것도 좋다. 어떤 기술자가 물었어. 그런 개선이 무슨 소용입니까? 큰 혁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큰 혁신은 작은 개선이 쌓여서 되는 거야. 오늘 작은 개선 하나 하면 1년이면 300개야. 300개 개선되면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지. 실제로 그렇게 됐어. 매일 작은 개선하니까 1년 뒤 제품 품질이 완전히 달라져서 큰 혁신 한 번보다 작은 개선 매일 하는 게 효과 있어서 미래 바꾸고 싶으면 오늘 시작해. 내일 큰 걸 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작은 거 해. 냐고야. 모여서 미래 되는 거야. 10년 뒤 달라지고 싶으면은 달라져야 해. 오늘 똑같으면 10년 뒤도 똑같아. 오늘 조금 다르면 10년 뒤는 완전히 달라져. 오늘 신문 한 개 더 읽어. 오늘 사람 한 명 더 만나. 이렇게 그 다음날 오늘 공부한 시간 더 해작은 거야. 근데 매일 하면 달라져. 변화는 내일 오지 않아. 오늘 만들어야 해. 이제 오늘 내디디면 그게 변화의 시작이야.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해. 오늘 해. 지금 해. 그게 미래 바꾸는 거야. 현대건설 초기에 입찰 준비하면서 느꼈어. 어떤 프로젝트는 준비에 석 달 걸렸고 어떤 건 일주일 만에 끝났어. 차이가 뭐였냐? 석 달 걸린 프로젝트는 판단이 흐렸어. 이거 할까 말까, 수익 날까 안 날까, 위험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했지. 회의만 10번 넘게 했어. 같은 얘기 반복하고 결론 안 나고 자료도 찾아오고 또 회의하고 시간만 가더라고. 결국 입찰 못 넣었어. 결정 못 내리는 사이에 마감 지나갔지. 탄납 못하니까 기회 놓친 거야. 일주일 만에 끝난 프로젝트는 달라. 자료 보자마자 명확했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규모야. 내 수익 계산 나와 위험 요소 관리 가능해. 하루 만에 판담 끝났어. 그 다음날부터 다뤄 준비 들어갔지. 견적 내고 제안서 쓰고 일주일 만에 입찰 넣었어. 결과는 낙찰. 차이가 뭐였냐? 정확하게 봤냐 아니냐? 정확하게 보면 빨라. 흐리게 보면 느려. 아현동 쌀가게 할 때 거래처 정하는 것도 그랬어. 또 매상 10군데 알아봤는데 어디서 살지 결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 가격 비교하고 품질 비교하고 배송 조건 비교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결정 못했어. 다 비슷비슷해 보였거든. 그러다가 기준을 명확히 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야. 그 다음이 배송시간. 가격은 평균이면 돼. 기준 정하니까 보였어. 10군데 중에 딱 한 곳이 보이더라고. 신선도 관리 제일 잘하고 배송도 빨라. 가격은 평균 당일로 결정했어.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빨랐어. 기준 없이 보니까 다 똑같아 보였던 거야. 그런데 상사할 때 직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였어. 면접 보면서 고민 많았어.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좋은데 한 자리에 10명 면접 보고 사흘 동안 고민했어. 결정 못 내리고 또 불러서 보고 시간만 가더라고. 그래서 기준 만들었어. 성실성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이 배우려는 자세. 경력은 상관없어. 기준 생기니까 면접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 그 사람 눈빛 보면 알아. 배우려는 사람 질문하는 거 보면 알아. 당일로 결정 가능했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빨라. 모호한 기준 가지고 있으면 계속 헤매. 중동 진출할 때 어느 나라 먼저 갈지 결정하는데도 그랬어.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한 달 동안 자료 모으고 회의하고 또 자료 모으고 결정 못 내리고 있었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냥 그때 기준 정했어. 공사량 제일 많은 곳, 정치에 안정된 곳, 한국 기업 적은 곳 기준 정하니까 사우디가 딱 보였어. 이제 공사 많고 안정적이고 경쟁 적고 바로 결정했지. 다음날 현지 사무소 준비 시작했어. 판단 기준 명확하면 결정 빨라. 빠르면 실행도 빠르면
결과도 빨리 나와. 현대중공업 만들 때 설비 선택하는 것도 그랬어. 일본 설비, 유럽 설비, 미국 설비 좋아 보였어. 몇 달 동안 변화 다니고 카탈로그 보고 결정 못 내리니까 착공 일정 자꾸 밀리고 여가 이러다가 싶었어. 기준 세웠어. 우리 기술자들이 유지보수 가능한 거, 부품 구하기 쉬운 거, 가격 적정한 거 기준 생기니까 명확해졌어. 일본 설비가 맞더라고. 기술 수준 적당하고 부품 구하기 쉽고 가격도 맞고 일주일 만에 계약했어. 명확하면 빨라. 빠르면 기회 잡아. 왜냐면 기회 놓쳐. 친구 아들이 사업 아이템 고민한다고 2년 넘게 헤맸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보여요. 물었어. 기준이 뭔데? 네, 사업 선택하는 기준 뭐가 제일 중요한데? 수익성이요. 아니, 시장성. 아니면 지인 입장적 기준이 흔들리니까 결정을 못하는 거야. 기준 하나만 정해.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참 고민하더니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이 했어. 좋아. 그럼 그 기준으로 봐. 어떤 게 제일 즐거울 것 같은데 바로 답 나왔어. 음식 관련이요. 요리 좋아하거든요. 기준 명확해지니까 바로 결정됐어. 다음 주에 음식 사업 준비 시작했지. 1년 동안 못한 결정을 일주일 만에 한 거야. 현대 자동차 개발할 때도 방향 정하는 게 중요했어. 어떤 차를 만들지. 이런 고급차, 대중차, 스포츠카 다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 회의하면서 의견 분분했어. 고급차 만들어야 브랜드 이미지 좋아요. 대중차가 시장 넓어요. 스포츠카가 기술력 보여줘요. 계속 논의만 하니까 시간 가더라고. 그래서 명확히 했어. 우리 목표는 국민차야.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 목표 명확해지니까 방향 잡혔어. 대중차 만드는 거야. 가격 적당하고 연비 좋고 고장 적은 차 바로 개발 들어갔지. 명확한 목표 있으니까 모든 결정이 빨랐어. 엔진 선택, 디자인 결정, 가격 책정 기준 있으니까 빨리 결정됐어. 판단 흐린 사람 보면 계속 헤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 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판단 명확한 사람은 일직선이야. 목표 정하고 그쪽으로 쭉 돌아가지 않으니까 빨라. 젊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판단 기준 명확히 세워.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거 정해. 돈이면 돈, 성장이면 성장, 안정이면 안정. 명확히 정해. 그러면 선택이 쉬워져. 선택 쉬우면 실행 빨라. 실행 빠르면 결과 빨리 나와. 결과 나오면 피드백 받아서 개선해. 순환이 빨라지는 거야. 판단 흐리면 모든 게 느려. 결정 느리고 실행 느리고 결과 느려. 느리면 기회 놓쳐. 지금 뭔가 결정 못하고 있으면 기준 봐. 기준 명확한가. 흐리면 명확해. 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거 정하면 길 보여. 명확하면 빨라. 빠르면 앞서가. 판단 정확하게 해. 그러면 움직임 짧아지고 성공 빨라져. 현대건설 초기에 큰 공사 초기에 와서 정부 청사 건물이었는데 규모가 우리가 해본 것보다 3배 컸지. 임원들 모아서 회의했는데 반대가 많았어. 너무 큽니다. 실패하면 회사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작은 것부터 하시죠. 이해는 됐어. 실제로 위험했으니까. 실패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보였지. 근데 생각해봤어. 안전하게만 가면 언제까지 작은 회사야. 큰 회사 되려면 위험 감수해야 해. 철저히 해서 한다. 반대 많았지만 결정했어. 밤낮 없이 준비했어. 설계 검토하고 자재 확보하고 인력 훈련하고 봉사 시작했어. 예상대로 어려웠어. 문제 많이 생겼지. 근데 하나씩 해결했어. 1년 반 만에 완공했고 품질 인정받았어. 그 프로젝트 성공하니까 다음 기회들이 왔어. 현대건설은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구나. 소문났지. 위험 감수했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만약 안전하게 작은 것만 했으면 어땠을까. 계속 작은 회사였을 거야. 큰 기회는 안 왔을 거고 아현동 쌀가게 할 때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 외상 거래 제안이 들어왔어. 식당에서 한 달치 쌀을 외상으로 달라는 거야. 아내가 반대해서 돈 못 받으면 어쩌려고 안전하게 현금만 받자. 맞는 말이었어. 위험하니까. 근데 식당 주인 만나보니까 믿을만했어. 공사도 잘 되고 있고 평판도 좋고 위험은 있지만 기회도 보였어. 해보자. 한 달만 해보고 외상으로 쌀 줬어. 한 달 뒤 정확하게 돈 받았어. 좀 덜도 고려했고
계속 이어졌지. 그 식당 주인이 다른 식당들한테 소개해줬어. 여기 쌀집 믿을만해. 왜 산 거 해줘. 덕분에 식당 단골 여러 개 생겼어. 안전하게 현금만 받았으면은 그 기회 못 잡았을 거야. 위험 감수했으니까 성장한 거지. 현대 상사 키울 때 제일 큰 결정이 있었어. 일본 회사랑 큰 거래 제안 받았는데 선금 내였어. 우리 자금 거의 다 들어가는 금액이었지. 직원들이 말렸어. 위험합니다. 사기당하면 어쩝니까? 안전하게 작은 거래부터 하시죠. 밤새 고민했어. 안전하게 가자니 기회가 아까웠어. 이 거래 성공하면 회사 규모가 2배로 커지는 거였거든. 일본 회사 직접 가서 확인했어. 장 보고 사람 만나고 계약서 검토하고 위험은 있지만 관리 가능해 보였어. 성금 냈어. 석 달 동안 불안했지. 만약 안 되면 어쩌나. 이제 물건 정확하게 들어왔어. 판매도 잘 됐고 이익도 컸어. 그 거래가 현대상사 키운 전환점이었어. 위험 피했으면 그냥 작은 회사로 남았을 거야. 중동 진출 결정할 때 반대가 제일 심했어.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문화 다릅니다.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 실제로 위험했어. 안전하게 국내만 하면 위험 없지. 근데 국내만 하면 한계 있어. 시장 작고 경쟁 심하고 성장하려면 해외 나가야 했어. 역 분석했어. 뭐가 위험한지 하나씩 따져봤지. 전쟁 위험은 정세 보면서 대비하고, 문화 차이는 공부해서 극복하고, 대금 문제는 계약 조건으로 관리하고, 비용 관리하면서 갔어. 조심했지만 피하지 않았어. 결과는 성공이었지. 중동이 현대건설 키운 발판이 됐어. 안전하게 국내만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현대건설 없었을 거야. 위험 감수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현대조선소 만들 때가 제일 위험했어. 돈 엄청 들어가고 기술 없고 경험 없고. 실패하면 회사 다 따라갈 수도 있었어. 은행에서도 말렸어. 너무 위험합니다. 조선업은 선진국 산업입니다. 안전하게 건설만 하세요. 친구들도 말렸어. 가족도 걱정했어. 모두가 위험하다고 했지. 안전하게 가라고. 근데 생각해봤어. 안전하게만 가면 절대 인류기업 못 돼. 위험 감수해야 큰 기회 잡아. 공 결정했어. 전재산 걸었어. 실패하면 끝이야. 그 정도 위험이었지. 4년 동안 지옥 같았어. 문제 계속 생기고 돈 계속 나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어. 근데 버텼어. 첫 배 나왔을 때 세계가 놀랐어. 한국이 배를 만들다니. 그 뒤로 주문 쏟아졌지.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고 조선소 됐어. 안전하게 건설만 했으면 그냥 중견건설사로 끝났을 거야. 위험 감수했으니까 세계적 기업된 거지. 젊은 사람들 보면 안전만 찾아. 안정적인 직장, 위험 없는 사업, 확실한 투자. 근데 안전한 곳에는 기회가 없어. 모두가 가는 곳이니까 경쟁 심하고 성장한 게 있어. 친구 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공무원만 보더라고. 안정적이잖아요. 물었어. 거기서 크게 성장할 수 있나? 성장보다는 안정이 중요해. 이해는 돼. 기회 못 잡아. 도전적인 회사도 생각해봐. 위험 있지만 성장 가능성 크잖아. 그건 너무 불안해요. 결국 공무원 됐어. 10년 뒤 만났는데 후회하더라고. 그때 도전할 걸. 친구들은 다 성장했는데 저는 그대로예요. 안전 선택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왜냐면 선택하면 성장할 가능성 생겨.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근데 도전 안 하면 영원히 그 자리야. 현대자동차 만들 때도 모두가 말렸어. 위험합니다.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 알았어. 자동차 산업 진입장벽 높고 투자금 크고 기술 어렵고 실패 확률이 성공 확률보다 높았지.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싫다. 시작했어. 10년 동안 고생했어. 계속 나고 비판받고 만약에 이렇게 결국 성공했지. 지금 현대를 차보면 그때 위험 감소 안 했으면 없었을 거야. 안전하게 건설업만 했으면 자동차는 꿈도 못 꿨을 거고. 위험은 나쁜 게 아니야. 관리하면 돼. 무모한 게 나쁜 거지. 위험 분석하고 대비하고 감수하는 건 용기야. 안전만 찾으면 평생 작은 울타리 아니야. 옆이 위험 감수하면 넓은 세상 나가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도전 안 하면 성공도 없어. 기회는 안전한 모습으로 안전한 모습으로 와. 이거 하면 위험한데 싶을 때 그게 기회야. 위험 피하지 마. 분석해. 기회 잡아. 하지만 찾으면 기회 넣쳐. 위험 안고 가는 게 성장하는 길이야. 현대 건설 초기에 현장 하나에서 품질 문제 생겼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 거야. 이제 나는 문제는 문제였어. 보고 올라왔을 땐 선택지가 2개였어. 묻고 가든가 아니면 바로 조치하든가. 묻으면 당장은 편해. 공사 계속 진행되고 일정 안 밀리고. 근데 나중에 발각되면은 큰일이야. 보수공사 들어가고
신뢰 잃고 벌금 물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 되는 거지. 바로 조치했어. 그 공사 중단하고 해당 부분 철거하고 다시 타설했어. 비용 들고 일정 밀렸지. 근데 마음은 편했어. 발주처에도 솔직하게 보고했어. 문제 발견해서 즉시 조치했습니다. 처음엔 화냈어. 당연하지. 곧 이해하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네. 묻고 갔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 오히려 신뢰 쌓였어.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줬지. 그 문제 피하지 않고 바로 직면했으니까 큰 문제 안 된 거야. 피했으면 나중에 회사 망칠 뻔했어. 아현동 쌀가게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 채소 쌀 받았는데 품질이 약속과 달랐어. 생각보다 질이 안 좋았지. 손님들한테 팔면 모를 수도 있었어. 그냥 섞어서 팔면 당장은 이익이야. 근데 나중에 들키면 신뢰 위로 바로 거래처한테 전화해서 약속과 다릅니다. 바꿔주세요. 거래처에서 미안해하면서 바꿔줬어. 며칠 손해봤지만 마음은 편했어.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말했어. 또 이번 주 쌀이 품질이 좀 아쉬워서 거래처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사장님 정직하시네요. 신뢰 더 쌓였어. 문제 피하지 않고 바로 얘기했으니까 현대상사 할 때 큰 문제 하나 생겼어. 이 거래처랑 계급 문제로 마찰 생긴 거야. 이거 잘못은 아니었는데 거래처에서 오해했어. 직원들은 시간 지나면 풀릴 겁니다. 했어. 피하고 싶었지. 불편하니까 가서 따지고 해명하는 게 귀찮았어. 근데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오해 쌓이면 관계 깨져. 바로 거래처 찾아갔어. 제가 직접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상황 설명하고 증빙자료 보여줬어. 이제 오해 풀렸지.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관계 오히려 더 좋아졌어. 문제 피하지 않고 바로 직면했으니까 피했으면 거래 끊겼을 거야. 정동공사할 때 현장에서 사고 났어. 작업자 한 명이 다쳤어.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사고는 사고야. 이제 법이 까다로웠어. 사고 보고하면 조사 들어오고 공사 중단될 수도 있었지. 안 알리고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나중에 들키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 바로 보고했어. 조사 나왔어. 공사 일주일 중단됐지. 손해봤어. 근데 현지 당국에서 인정하더라고. 정직하게 보고하는 회사는 처음이네요. 대부분 숨기는데 그 일 이후로 신뢰 생겼어. 다른 프로젝트 심사할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지. 그 회사는 믿을 만하다. 문제 피하지 않았으니까 신뢰 얻은 거야. 텐대중공업 만들 때 설계 오류 발견했어. 이미 자재 발주하고 일부 제작 시작한 상태였어. 엔지니어들이 말했어. 이대로 가도 당장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정하려면 비용 많이 듭니다. 당장은 문제 없을지 몰라.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쩔 거야. 손주한테 신뢰 잃고 배상하고 평판 나빠지고 전부 중단시켰어. 설계 다시 하고 발주한 자재 취소하고 명 날아갔어. 일 밀렸지. 근데 배는 완벽하게 나왔어. 손주가 감탄했어. 이렇게 꼼꼼한 조선소는 처음이네요. 제주문 들어왔어. 여기 이렇게 그 문제 피하지 않고 해결했으니까 신뢰 얻은 거야. 젊은 사람들 보면 문제 피하려고 해. 불편한 대화 피하고 어려운 상황 피하고 책임질 일 피하고. 친구 아들이 회사 다니다가 실수했대. 거짓 나는데 보고하면 혼날 것 같았대.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마. 바로 보고해. 지금 작은 문제를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 된다. 혼날 텐데요. 혼나더라도 해. 지금 혼나는 게 나중에 잘리는 것보다 나아. 결국 보고했대. 혼나긴 했는데 상사라 인정하더래.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숨기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일 이후로 상사 신뢰 얻었대. 문제 피하지 않았으니까 숨겼으면 나중에 발각돼서 신뢰 완전히 잃었을 거야. 현대자동차 개발할 때 테스트 중에 결함 발견했어. 엔진 문제였는데 고치려면 출시 일정 밀려. 마케팅 팀에서 반대했어. 일정 밀리면은 시장 놓칩니다.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리콜하죠. 절대 안 돼. 리콜하면 브랜드 이미지 망가져. 차차인데 그러면 끝이야. 출시에 연기했어. 엔진 다시 개발하고 테스트 다시 하고 반년 밀렸어. 근데 차는 완벽하게 나왔어. 시장 반응 좋았어. 품질 좋네요. 보장 안 나네요. 문제 피하지 않고 해결하고 나왔으니까 신뢰 얻은 거야. 문제 피하는 게 쉬워 보여. 당장은 편하니까. 근데 문제는 혼자 사라지지 않아. 시간 지나면 더 커져. 작은 균열 피하면 큰 균열돼. 작은 오해 피하면 갈등돼. 작은 실수 피하면 큰 사고돼. 문제 보이면 바로 직면해. 불편해도 얘기해. 어려워도 해결해. 지금 직면하면 작을 때 해결돼. 나중으로 미루면 커져. 커지면 해결 어려워져. 어려워지면 손 쓸 수 없게 돼. 근데 전자 운영할 때 불량률 문제 있었어. 공정에 문제 있는 거 알았는데 나 임 멈추기 싫었어.
생산 찾으려니까. 근데 계속하면 불량 계속 나와. 고만 쌓이고 손실만 커지고 라인 멈추고 공장 개선했어. 이틀 생산 중단됐지만 불량률 확 떨어졌어. 제품 품질 좋아지고 고객 만족도 올라가고 측면, 문제 측면에서 해결했으니까 피했으면 계속 불량 나왔을 거야. 손실도 커지고 신뢰 잃고 작을 때 해결했으니까 큰 문제 안 된 거야. 저게 아니야 신호야. 여기 고쳐야 돼. 알려주는 거야. 신호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 나. 신호 보면 바로 대응해. 불편해도 해. 비용 들어도 해. 지금 해결하는 게 나중에 해결하는 것보다 싸. 문제 피하는 습관 버려. 직면하는 습관 들여. 불편한 대화 먼저 꺼내. 어려운 상황 정면으로 봐. 작은 실수 솔직하게 인정해. 그러면 문제 작을 때 해결돼. 작으면 쉬워. 쉬우면 빨리 끝나. 빨리 끝나면 손실 적어. 문제 피하지 마. 직면해. 그게 해결의 시작이야. 16에 왔을 때 인력시장에서 친구 하나 사귀었어. 이름은 김민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구하러 왔지. 둘 다 고향에서 올라왔고 돈 없고 잘 곳 없고 아는 사람 없었어. 출발선이 똑같았어. 어쩌면 민수가 나보다 나았을 거야. 덩치도 크고 힘도 셌거든.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어. 똑같이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고 품삯도 똑같이 받았지. 저녁에는 같은 판잣집에서 잤어. 근데 태도가 달라서 민수는 일 끝나면 바로 쉬었어. 피곤해 죽겠다. 누워서 담배 피우고 나는 일 끝나고 현장 돌아다녔어. 기술자들이 뭐 하는지 보고 자재는 어떻게 쌓는지 보고 공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봤어. 민수가 물었어. 왜 그래? 일 끝났는데 집에 가서 쉬어. 배우려고 좀 막 놓고만 할 순 없잖아. 에이 배워서 뭐 현장 판장이 날 불렀어. 자네 일 열심히 하더라. 자재 관리 배워볼래? 기회 온 거야. 당연히 했지. 자재 관리 배우면서 장사도 배웠어. 이제 어디서 사고 얼마에 사고 어떻게 관리하고 다 배웠지. 이르전 뒤에 나는 자재 담당이었고 민수는 여전히 막노동이었어. 시작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진 거야. 민수가 섭섭해했어. 형일 끝나고 뭐 했어? 나는 배웠잖아.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운이 좋았던 거지. 아니야. 운이 아니야. 태도 차이야. 2년 뒤 나는 쌀가게 시작했어. 나 민수는 여전히 공사장이었어. 10년 뒤 나는 현대상사 운영했고 민수는 소식 끊겼어. 시작은 같았어. 근데 태도가 달랐고 결과가 달라진 거야. 현대건설 초기 직원 2명 같이 뽑았어. 박 과장, 이 과장 둘 다 같은 사람 나왔고 나이도 같고 시작 연봉도 똑같았어. 저녁에 시키는 일만 했어. 정확하게 했지. 근데 그게 다였어.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나갔어. 이 과장은 달라. 시키는 일 하고 안 시킨 일도 했어.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랬지. 뭐냐고. 박 과장은 바로 나갔어. 이 과장은 남아서 물었어.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년 뒤 이 과장이 부장됐어. 박 과장은 여전히 과장이었지. 5년 뒤 이 과장은 임원 됐고 박 과장은 그만뒀어. 박 과장이 나한테 따졌어. 왜 저만 안 올려주십니까? 시작은 같았잖아요. 자네 시키는 일만 했잖아. 이 부장은 스스로 찾아서 배우려고 했고 태도가 달랐어. 성실한 건 기본이야. 저는 그 이상이야.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해서 시작해도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 적극적인 태도, 배우려는 태도, 책임지는 태도 차이만 들어. 현대상사 할 때 영업사원 둘이 있었어. 최사원, 정사원 같은 날 입사했고 같은 구역 맡았어. 그건 똑같았지. 최사원은 거래처 정해진 데만 갔어. 리스트에 있는 곳만 방문했지. 주문 받고 오면 끝이었어. 정사원은 달라.